늦가을의 찬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던 아침, 박정수는 대문 앞 좁은 마당에서 낙엽을 천천히 쓸고 있었다. 허리가 자주 욱신거려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그는 매일 이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 아내 이영희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는 이런 작은 일들이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조용한 골목은 아직 잠든 듯 했지만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박정수는 낙엽을 한쪽으로 모아두며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가 지나겠거니 생각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유리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 박정수는 무슨 일인지 놀란 듯 지팡이를 움켜쥐고 고개를 들었다. 순간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지만 그는 천천히 골목 끝을 향해 걸었다. 오래된 마을답게 돌이 울퉁불퉁한 바닥이 많아 조심히 발을 옮겨야 했다. 모퉁이를 돌아가자 깨진 장독대 조각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그 앞에서 윤경남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선명하게 피가 맺혀 있었고 작은 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윤경남은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를 찾고 있었지만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 박정수는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가며 말했다. 손 많이 다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윤경남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아이고, 제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됐네요. 죄송해요. 혼자 치울게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당황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고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 흔들렸다. 박정수는 그녀의 손을 힐끗 보고는 더는 말로만 도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장독대 조각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다. 깨진 조각들은 날카로워 손을 베기 쉬워 보였고 흩어져 있는 유리 파편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윤경남은 미안한 듯 박정수 뒤를 따라가며 정말 죄송해요. 어르신 손 다치면 어떡하죠라고 말했지만 박정수는 묵묵히 조각들을 모아 안전한 곳에 쌓았다. 그는 같이 천천히 하면 됩니다. 저도 혼자 살다 보니 이런 일 많아요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자 윤경남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잠시 들어가더니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나왔다. 조금만 앉아 계세요. 고마움이라도 이렇게 표현해야죠. 박정수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 조용히 대문 앞 의자에 앉았다. 따뜻한 차, 김이 올라오는 컵은 차가웠던 그의 손을 자연스럽게 감싸주었다. 윤경남은 그를 바라보며 혹시 가까이에 사시나요? 라고 물었다. 박정수는 골목 끝에 있는 자신의 집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놀란 듯 아, 그 집에서 사시는구나 몰랐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정수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손끝에 맺힌 피에 머물렀다. 경남은 계속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상처는 점점 피가 번지고 있었다. 박정수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 약국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골목을 빠르게 걸었다. 약국에서 연고와 거즈를 산 뒤 다시 돌아오니 윤경남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정수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상처를 소독해주며 이 정도면 며칠만 지나면 금방 나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경남은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외로움이 묻어 있는 듯했다. 박정수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저릿해졌다.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눠본 것이 언제였는지 떠올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의 손을 감싸는 동안 박정수는 오래전 아내의 손길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마저 받았다. 상처를 정성스럽게 감싼 뒤 박정수는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려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다. 윤경남은 그의 모습을 향해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고 박정수는 가볍게 손을 들어 답했다. 골목을 걸어 돌아오는 동안 그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워졌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 안쪽에는 아주 작은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박정수는 대문을 닫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뭔가 조금 달라진 시작 같다고. 윤경남의 손을 치료해준 날 이후 박정수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저 스쳐 지나가듯 인사만 하던 이웃이었지만 경남은 그날 일을 계기로 박정수를 대할 때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을 보였다. 며칠 뒤 박정수가 장을 보러 마을 슈퍼에 갔을 때였다. 무거운 쌀자루 앞에서 고민하는 윤경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손을 주무르며 쌀을 들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었다. 박정수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제가 같이 가져다 드릴까요라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녀는 놀랐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정수는 쌀을 들어 윤경남의 집까지 옮겨주었고 경남은 현관 앞에서 작은 쌀봉투를 받으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미안하기도 하고라며 멋쩍게 웃었고 박정수는 저도 혼자라 그 마음 압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서로에게 묘한 공감을 안겼다. 그는 쌀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윤경남이 걸음을 멈추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봤다. 그녀는 오늘은 김치 담근 날인데 조금 나눠드릴까요? 괜찮으시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박정수의 대문 앞에는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배추김치와 손글씨로 쓴 쪽지가 놓여 있었다. 어제 고마웠습니다. 맛없어도 드셔주세요. 박정수는 쪽지를 읽으며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손글씨는 둥글고 정성스러웠고 배추김치는 소박한 향이 났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김치를 떠다 주던 기억이 떠올라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깊숙한 곳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그리움이 서서히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박정수의 집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 보일러에 불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찬바람이 새어 거실이 금세 식었다. 그는 오래된 보일러를 몇 번 두드리고 전원을 껐다 켰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연히 마당을 지나던 윤경남이 그를 보고 집안이 왜 이렇게 추워요? 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정수는 상황을 설명했고 경남은 저도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제 사위가 이런 일 좀 알아서 내일 와달라고 해볼게요라고 말했다. 박정수는 그 말이 고마워 어둡던 표정이 조금 환해졌다. 다음 날 윤경남의 사위가 와서 간단히 보일러를 점검해주고 갔다.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조금 더 자주 서로의 생활을 챙기게 되었다. 가스 점검을 할 때마다 윤경남은 박정수에게 이런 건 제가 잘 못해서 혹시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고 박정수는 걱정 마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라며 흔쾌히 응했다. 윤경남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곤 했다. 작은 도움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신뢰가 쌓여갔다. 이웃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기대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윤경남은 조용히 박정수의 대문을 두드렸다. 박정수가 문을 열자
경남은 한 손에 따끈한 잣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다. 오늘 밤 갑자기 비가 올 것 같아서요. 몸 뜨뜻하게 하시라고 조금 가져왔어요. 박정수는 순간 말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 그는 잣죽을 받아들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크게 흔들렸다. 외로움이 스며 있던 그의 집안에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가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조용한 방 안에서 잣죽을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도움만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는 감정이 살며시 찾아왔다. 속으로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다시 생길 줄 몰랐네라는 혼잣말도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고 자신이 감정에 너무 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 골목에서 윤경남을 마주치면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가만히 웃어버렸다. 며칠 뒤 윤경남이 시장에서 과하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박정수는 달려가듯 다가갔다. 이걸 혼자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허리 다치시겠네. 그는 장바구니를 건네받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경남은 부끄럽다는 듯 웃으며 어르신 덕에 살아요. 진짜로요라고 속마음을 말했다. 그 말은 박정수의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을 또 한 번 울렸다. 오랜만에 듣는 감사의 말,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에게 기대지는 감정, 그리고 어쩌면 다시 시작되는 인연의 첫걸음이 그 순간을 가만히 감싸고 있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며 박정수의 마음은 천천히 변해갔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혼자 사는 경남을 도와주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당을 빗고 있을 때에도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쪽을 향했고 윤경남이 지나가며 가볍게 인사하면 박정수는 그날 하루가 조금 더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아직 이 감정을 이름 붙이지 못했지만 확실한 건 외로운 일상 속에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그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박정수는 아직 몰랐다. 이런 소소한 연결이 앞으로 어떤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 그리고 그 변화가 누구의 마음을 또 어떻게 흔들게 될지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관계는 이제 첫 만남의 우연을 넘어서 서서히 두 사람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윤경남과의 작은 인연이 이어지던 어느 늦은 오후, 박정수는 허리 통증이 심해 잠시 마당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조용히 걸어오는 윤경남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양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고 박정수를 보자마자 걸음을 조금 빨리 했다. 가까이 다가온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포장지를 건네며 말했다. 정수 어르신, 전에 허리 아프다고 하셔서요. 이 파스가 괜찮다길래 몇 장 사왔어요. 별건 아니지만 붙여보세요. 박정수는 순간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런 작은 정성을 보여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정수는 고맙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잠시 입술을 다물고 있었다가 조심스레 이거 얼마 들었어요. 돈이라도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윤경남은 손사래를 치며 아이고, 그런 말 마세요. 그냥 드리고 싶어서 산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와 눈빛에는 계산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박정수는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파스를 손에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고 윤경남은 그런 박정수를 바라보며 은근히 웃었다. 며칠 뒤 박정수는 집 앞에 작은 화분 2개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화분에는 노란 국화가 소박하게 피어 있었고 옆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다.
마당이 허전해 보여서요. 싫지 않으시면 두세요. 글씨는 윤경남의 것이었다. 박정수는 쪽지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한동안 이런 정성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아내가 생전에 마당 곳곳에 작은 화분을 두던 모습이 문득 떠오르며 마음이 저릿하게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화분을 들고 마루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아주었다. 그날 저녁 박정수는 마루에 앉아 노란 국화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가?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또 다른 마음속에서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자꾸만 떠오르는 윤경남의 모습을 떨쳐내기 어려웠다. 그 마음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 있었다. 며칠 후 박정수는 정기적으로 가는 내과 진료를 받기 위해 버스를 타야 했다.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던 그를 발견한 윤경남이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혼자 가시면 힘드실 텐데요. 박정수는 당황해 아이고,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젊을 때부터 다 혼자 했어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가 동행해 주는 게 고마운 마음이 더 컸다. 윤경남은 그의 완강한 말투 속에 감춰진 고집과 외로움을 느낀 듯 미소를 지으며 그럼 제가 택시만 불러드릴게요.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했고 박정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는데 윤경남이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유자차 2잔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박정수를 향해 손짓했다. 제가 기다리는 거 싫으셨으면 죄송해요. 그래도 박 어르신 걱정이 돼서요. 박정수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유자차의 따뜻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고 박정수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경남 씨 너무 살갑게 대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너무 의지하게 될까봐 그게 더 겁이 나서 그래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윤경남은 고개를 들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도 혼자 살다 보니 힘든 게 많아서요. 어르신이 도와주신 게 큰 힘이 됐어요. 저도 그만큼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 말은 박정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잔잔히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따뜻한 유자차를 천천히 한 모금씩 마셨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두 사람이 다시 골목을 걸어 돌아오는 길, 박정수는 윤경남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린 것을 알아챘다. 그는 다리는 괜찮아요? 라고 물었고 경남은 가끔 무릎이 아파서요. 나이 드니까 이런 게 제일 속상하네요 라고 말했다. 박정수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맞춰주며 조용히 걸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두 사람의 발끝에 흩어졌다. 그 순간 박정수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조금씩 덜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윤경남과 함께 걸었던 길을 떠올렸고 그녀가 건네준 파스, 화분, 따뜻한 잣죽, 유자차를 떠올렸다. 이런 감정이 다시 생기는 게 맞나? 그래도 따뜻했는데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일렁였다. 나이가 들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사람의 온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정수는 아직 몰랐다. 이렇게 천천히 자라나는 감정이 곧 그의 아들과 마주하게 될 큰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지금 박정수에게 중요한 건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다시 찾아왔다는 단순한 사실이었다. 그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박정수와 윤경남 사이에 쌓이던 따뜻한 정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골목에서 마주칠 때마다 둘의 얼굴에는 은근한 미소가 떠올랐고, 경남은 가끔 박정수 집 앞에 작은 반찬이나 손편지를 두고 갔다. 어느 날 아침 박정수가 대문을 열자 고소한 냄새가 은근히 풍기는 멸치볶음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짧은 글씨로 오늘은 많이 추우니 따뜻하게 드세요.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박정수는 그 쪽지와 반찬을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마음 안쪽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정수는 직접 만든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조용히 경남의 집을 찾았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혹시 지나친 행동일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고민했지만 그녀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문을 두드리자 윤경남이 문을 열었고 박정수는 멋쩍게 미역국을 건네며 말했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고맙다는 마음에. 경남은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정수 어르신 이런 걸 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둘은 짧게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지만 박정수의 가슴은 한동안 두근거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천천히 실감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이웃 이상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았고 그 마음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마루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며칠 뒤 윤경남이 갑자기 몸살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박정수는 걱정이 되어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 열려 있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경남은 두꺼운 담요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박정수는 당황하면서도 침착하게 약은 드셨어요? 뭐라도 드셔야 낫죠라고 말했다. 윤경남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하루만 쉬면 나을 거예요라고 했지만 기운이 거의 없어 보였다. 박정수는 냄비를 찾아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레 끓이는 죽이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 자꾸만 넘칠 뻔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마음은 온통 그녀의 건강에 쏠려 있었다. 죽을 한 숟가락 떠먹여준 뒤 그는 물컵을 건네며 따뜻한 물도 좀 드세요. 이런 날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윤경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다 뜨며 속삭이듯 대답했다. 정수 어르신 고맙습니다. 혼자 사니까 이런 게 제일 무서워요. 아프면 더 외롭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니. 그 말은 박정수의 마음을 세게 치고 들어왔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다. 그 손길은 천천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윤경남이 잠들자 박정수는 조용히 방안을 정리하고 테이블 위에 컵과 약 봉지를 가지런히 놓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문을 나서기 전 박정수는 문틈 사이로 그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경남 씨 꼭 나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박정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누워 있어도 눈을 감아도 계속 떠오르는 건 윤경남의 지친 얼굴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이러는 게 괜찮은 건가?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감정 하나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윤경남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이 감정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이웃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며칠 뒤 경남이 회복하고 박정수에게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말했을 때 박정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다시 차올랐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이미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감정은 곧 다가올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다. 윤경남이 아픈 뒤로 며칠 동안 박정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의 안부를 살폈다. 아침이면 대문 앞에 따뜻한 물을 담은 보온병을 놓아두었고 저녁이 되면 간단한 반찬을 가져다 주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조심스레 말하곤 했다. 윤경남도 회복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걷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느 날 박정수는 경남과 함께 동네 길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경남 씨 나으니까 내가 더 마음이 편하네요. 그 말에 윤경남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수 어르신 덕분이에요. 전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둘은 마을 끝 작은 정자에 잠시 앉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정자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박정수는 며칠째 마음속에만 품어두던 말을 꺼낼지 고민하고 있었다. 윤경남은 그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박정수를 바라보며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신가 봐요라고 말했다. 박정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남 씨 내가 요즘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나이도 많고 어울리지 않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윤경남은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눈을 크게 떴지만 놀란 표정은 금방 사라지고 대신 조용히 미소가 떠올랐다. 박정수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어갔다. 경남 씨를 보면 그냥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하면 부담될까봐 계속 망설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정자를 채웠다. 윤경남은 두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너무 길어서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게 낯설었는데 정수 어르신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 말에 박정수는 크게 놀라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경남의 눈빛에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래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윤경남은 그의 떨리는 손등 위에 조심스레 자신의 손을 올렸다. 저희 서로 조금 기대도 되지 않겠어요? 박정수는 숨을 내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봅시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바람을 느꼈다. 서로의 손이 가볍게 맞닿아 있었지만 그 온기는 매우 분명했다. 그 순간만큼은 오랜 세월 뒤늦게 찾아온 평온처럼 느껴졌다. 박정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는 걸 느꼈다. 윤경남도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외로움이 풀려나가는 듯 눈가가 살짝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자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 박정수는 마당에 서 있는 낯선 인물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교복 입은 어린 손녀가 아닌 직장인 복장을 한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그의 아들 박지훈이었다. 거의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 느닷없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박정수는 짐작도 가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박지훈은 박정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말했다. 아버지,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요. 동네 분한테 말씀 들었어요. 혼자 사는 여자를 자꾸 도와준다, 친하게 지낸다고. 그는 말끝을 흐리며 눈썹을 찌푸렸다. 박정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먼 길을 찾아온 이유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박지훈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아버지, 나이에 그런 문제 생기면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박정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방금 전 따뜻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면전 질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먹먹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앞으로 두 사람 관계에 큰 파문을 일으킬 거라는 예감이 조용히 밀려왔다. 박지훈은 박정수의 집 안으로 성큼 들어오며 심기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박정수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따라 들어갔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 자체가 낯설었지만 방문 목적이 추궁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한순간에 무거워졌다. 박지훈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버지, 혼자 사신다더니 이렇게 누군가 드나드는 흔적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그는 방 한쪽에 놓인 국화 화분을 눈짓하며 말했다. 이건 그 여자가 준 거죠? 박정수는 대답을 하지 않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의 마음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단단히 움켜쥐어진 듯 묵직했다. 박지훈은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제가 모르는 문제 생기면 저희 가족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여자분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내려앉았다. 박정수는 손잡이를 꽉 쥐며 말했다. 지훈아, 왜 남의 일을 함부로 조사하니? 박지훈은 한숨을 크게 쉬며 노골적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윤경남 씨, 과거에 빚 문제 있었다면서요.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여기저기 어려움을 겪었고 그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거라고 합니다. 박정수는 갑작스러운 말에 몸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앉으며 낮게 말했다. 그건 누구나 살아오면서 사정이 있는 법 아니냐. 그러나 박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빚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더군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좋지 않은 말도 나왔다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그의 말은 차갑고 확신에 찬 듯 들렸지만 박정수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박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말은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 소리일 수 있다. 박지훈은 아버지 앞에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얹으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제가 다 책임져야 해요. 아버지 연세에 재산이나 집 문제라도 걸리면 더 큰일입니다. 박정수는 아들의 말이 계속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듯 아팠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야. 경남 씨는 그저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일 뿐이야. 그러자 박지훈은 실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사람 믿다가 평생 고생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꼬셔서 재산 노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버지는 그런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박정수에게 모욕처럼 들렸다. 박정수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지훈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경남 씨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과 뭐가 다르냐? 박지훈은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가족입니다. 아버지 인생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박정수는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지훈아, 너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나는 평생 누구에게 피해 준 적 없다. 그리고 경남 씨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박지훈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박정수는 목에 잠긴 듯한 울림으로 말했다. 나는 사람을 쉽게 믿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일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너는 그걸 아느냐?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강하게 울렸다. 박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지훈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무거운 감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윤경남에 대한 아들의 말들은 오래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만큼 괴롭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박정수는 누운 자리에서 한참을 뒤척였다. 아들이 말한 경남의 과거가 사실인지 혹은 과장된 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자신이 윤경남에게 느끼던 따뜻한 감정은 쉽게 지워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감정은 오랜 세월 혼자 버티며 살아온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준 소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아들의 반대가 시작일 뿐 더 큰 갈등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박지훈이 다녀간 다음 날 박정수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침을 맞았다. 마음속에 남은 찜찜함과 아들의 차가운 말투가 계속 떠올라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려 했지만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대문이 살짝 열리고 윤경남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조금 수척해 보였고 들고 있는 봉투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담겨 있었다. 윤경남은 부드럽게 말했다. 정수 어르신, 어제 아드님 오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한 일 생긴 건 아니죠? 박정수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윤경남은 대문 앞에서 발끝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동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아들이 저를 좋지 않게 보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제 말도 없이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박정수는 순간 마음이 뜨끔하며 대답을 망설였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웠다.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그냥 아이가 걱정돼서 그러는 겁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윤경남은 고개를 조용히 저었다. 정수 어르신, 제가 어떤 소문을 들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 과거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박정수는 그녀를 따라 천천히 대문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골목 한가운데 멈춰 섰고 약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경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 이사 온 이유 정말 빚 때문이 맞아요. 남편이 남긴 빚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다른 동네에서 집을 정리하고 남편과 인연 있는 이 동네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박정수는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윤경남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사정이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좋지 않게 말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근데 정수 어르신, 전 정말 남한테 피해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박정수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경남은 점점 목소리가 낮아지며 더 조용하게 말했다. 제가 아드님께 오해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더 미안했어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가족과 사이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고 눈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흔들렸다. 박정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려왔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윤경남의 어깨에 살짝 올렸다. 경남 씨, 나도 아들이 한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오. 사람은 다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윤경남은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어르신의 가족이라면 제 존재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박정수의 마음도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경남 씨, 난 당신을 불쌍해서 도운 게 아니오. 마음이 가서 그런 거요. 당신도 그거 알고 있지 않소? 윤경남은 그의 말에 눈을 또렷이 뜨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흐른 뒤 윤경남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혹시 저하고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나을까요? 어르신 가족도 생각해야 하고. 그 말은 박정수의 가슴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경남 씨가 내 인생에서 빠지는 건 내가 원치 않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마을 어귀 쪽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끊었다. 누군가가 골목을 지나가며 두 사람을 향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저 두 사람 요즘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 나이도 있는데 조심 좀 하지, 그런 말들이 은근하게 들려왔다. 윤경남의 표정은 금세 굳어졌다. 박정수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수군거림은 오래되진 않았지만 두 사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에는 충분했다. 윤경남은 그 소리를 들은 뒤 박정수에게 작게 말했다. 어르신 들으셨죠? 이런 말이 더 커지면 어르신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박정수는 그녀의 손을 잠시 잡았다 놓으며 말했다. 경남 씨, 나는 그런 소리 신경 쓰지 않소. 하지만 그의 손끝은 잠시 흔들렸다. 윤경남은 그 작은 떨림을 정확히 느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오래도록 잠에 들지 못했다. 윤경남의 눈물, 아들의 반대,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복잡하게 머릿속에서 뒤섞였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깊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결코 단순한 호의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깨달았다. 이제는 마음뿐 아니라 현실의 문제와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윤경남의 눈물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다음 날 박정수는 밤새 뒤척인 탓에 얼굴이 창백했다. 바람이 조금 차가워진 아침, 그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제 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고 박지훈이 남기고 간 거친 말들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윤경남의 저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게 나을까요? 라는 말이었다. 그 말은 박정수의 가슴속 깊은 곳을 깊이 파고들어 밤새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올랐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마당을 비추기 시작할 때 박정수는 결심한 듯 대문을 열고 걸음을 옮겼다. 그는 윤경남이 사는 집을 향해 천천히 무너질 듯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문 앞에 도착해 한참 동안 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마침 윤경남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다가왔다. 박정수는 숨을 고르며 먼저 말했다. 경남 씨 어제는 미안했소. 내가 너무 흔들린 게 티가 났던 모양인데 그게 경남 씨 탓은 아니오. 윤경남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어제 저는 겁이 났어요. 제가 어르신 인생의 짐이 될까봐 아드님도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신 것 같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박정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담담하게 하지만 확신을 담은 어조로 말했다. 경남 씨, 나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이 참 많소. 젊을 때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지나친 것들, 아내에게 더 따뜻하게 하지 못했던 일, 그리고 결국엔 혼자 남아 마음 닫고 지낸 세월도 그렇고, 그런데 경남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소.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 끝을 꽉 잡으며 이어 말했다. 경남 씨, 나는 이제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소. 누가 뭐라 해도 경남 씨 옆에 있는 게 내 마음에는 가장 편하고 좋소. 윤경남은 그의 고백에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며 조용히 말했다. 정수 어르신 정말 그 마음이 진심이세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동안 산 세월이 허투루 된 게 아니라면 내 진심을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을 거요. 그 순간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지훈이었다. 그는 어제보다 조금은 차분해진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날선 기운이 남아 있었다. 박정수는 아들을 보며 담담히 말했다. 지훈아, 잘 왔다. 너도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박지훈은 잠시 주저하다가 가까이 다가왔다. 집 앞 좁은 공간에서 세 사람은 묘한 긴장 속에 마주 섰다. 박지훈은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제 걱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 걱정도 한다. 하지만 지훈아,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 사람은 누구나 사정이 있고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속에 상처도 있다. 경남 씨도 그래. 나는 그걸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다. 박지훈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고 윤경남은 눈을 깔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박정수는 다시 말했다. 지훈아, 나는 내 어머니 떠난 후로 많이 허전했어. 그런데 경남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편해졌단다. 살아보니까 그게 참 소중하더라. 박지훈은 아버지의 말에 놀란 듯 눈을 깜빡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표정, 그리고 윤경남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바라보던 그는 결국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가 아버지 행복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상처받으실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진심이라면 저도 더 이상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그 말에 윤경남은 놀란 표정으로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 정말 피해드릴 마음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걸 믿어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정수의 표정은 굳어있던 얼음이 녹는 듯 부드러워졌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고맙다, 지훈아. 윤경남도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끝으로 닦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박정수와 윤경남은 나란히 걸어 마을 끝 정자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정자에 앉아 바라본 저물어가는 햇빛은 두 사람의 얼굴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윤경남은 조용히 속삭였다. 정수 어르신 고맙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셔서. 박정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말했다. 이제는 서로 편이 되어야죠. 저녁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긴 선으로 나란히 늘어져 있었다. 비로소 모든 오해가 걷히고 두 사람 앞에 작은 희망의 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